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동안 혼자 사귀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올해 29살,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평범한 주부예요. 프리랜서로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남편 준우는 32살이고 건설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적어도 결혼 전까지는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제 외모, 정확히는 제 체형 때문에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통통한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엄청 뚱뚱한 건 아니고 그냥 평균보다 살이 좀 있는 정도? 옷 사이즈로는 엑스라지이나 라지 정도 입어요. 근데 건강검진 받으면 수치는 다 정상이에요.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 의사 선생님도 건강하다고 하셨고요. 남편 준우를 만났을 때도 제 체형에 대해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이쁘다고 사랑스럽다고 했거든요. 데이트할 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좋아했고 제가 먹는 모습이 귀엽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준우가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댁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몸을 위아래로 훑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 사진보다 실물이 더. 시어머니는 말을 흐리셨지만 그 뒤에 뭐가 붙을지 다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채예요. 제가 인사를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준우를 쳐다보셨어요. 준우야, 사진이랑 많이 다르네. 사진은 날씬하게 나왔던데. 엄마, 사진이랑 똑같은데요. 은채 이쁘죠? 준우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이쁘긴. 살이 너무 많은 거 아니니? 요즘 애들은 다 날씬한데. 엄마, 뭐, 나쁜 말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앉으렴, 은채야. 준우야, 주방에 와서 접시 좀 날라. 준우가 주방으로 가자 시어머니가 제 옆에 바짝 앉으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채 씨, 솔직히 말해서 몸무게가 어떻게 되니? 그게. 말해봐. 어머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야지. 65kg 정도요. 65? 키가 얼마인데? 163cm요. 시어머니가 혀를 차셨어요. 그럼 과체중이네. 표준 체중이 50kg 정도일 텐데 15kg이나 더 나가네. 저 건강검진에서는 다 정상이라고. 건강검진이 뭐가 중요해. 보기에 뚱뚱하면 뚱뚱한 거지. 우리 집안에는 뚱뚱한 사람이 없었어. 우리 준우 아빠도 날씬하고 신우이도 날씬하고. 죄송해요. 죄송하긴. 앞으로 관리 잘해야 돼. 결혼하면 시댁 얼굴이 내 얼굴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당하면 안 되지. 그때 준우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뭐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며느리랑 친해지려고 얘기하는 거지. 시어머니는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차가웠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더 끔찍했어요. 제가 반찬을 집으면 시어머니가 계속 쳐다보셨거든요. 은채 씨, 고기 좋아하니 보네? 네, 맛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살 더 찌는 거 알지? 고기는 살찌는 음식이야. 엄마, 은채는 고기 좋아해요. 오늘은 좀 많이 먹게 해주세요. 준우야, 내가 모르는구나. 여자는 관리해야 돼. 특히 결혼하면 더 그래야 하고. 제가 밥을 한 숟가락 더 뜨자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밥도 많이 먹네. 탄수화물도 살찌는 거야.
밥은 반 공기만 먹어야지. 어머니, 저 배고픈데. 배고프면 채소 먹어. 저기 샐러드 있잖아. 시어머니가 제 밥그릇을 가져가시더니 밥을 반쯤 덜어내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여자는 소식해야 예뻐. 저는 그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이렇게 시작되다니.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준우한테 말했어요. 준우야, 어머니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 뭐가? 내 몸무게랑 먹는 것까지 간섭하시잖아. 엄마가 너 예뻐지라고 그러시는 거야. 나쁜 의도는 아니야. 근데 기분이 나빠. 나는 지금도 괜찮은데. 은채야, 엄마 말씀 좀 들어줘. 엄마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며느리가 너무 통통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하시는 거야. 그럼 나는? 내 마음은? 조금만 참아줘. 엄마 성격 알잖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우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제 체형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웨딩드레스 고를 때도 시어머니가 따라오셨는데요. 이 드레스는 어때요, 어머니? 제가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팔뚝이 너무 드러나는 거 아니니? 하객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어머니, 요즘 웨딩드레스는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다른 애들은 팔뚝이 가늘어서 입어도 예쁘지. 너는 팔뚝이 통통해서 안 어울려. 드레스숍 직원이 거들었어요. 손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 드레스가 제일 인기 있는 스타일이에요. 인기가 뭐가 중요해요? 신부 몸에 안 맞으면 소용없죠. 팔뚝 가리는 거 없어요? 긴팔 드레스 말씀이신가요? 네, 그거요. 그거 보여주세요. 결국 저는 긴팔에 레이스가 잔뜩 달린 드레스를 입게 됐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 모습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이 드레스보다 아까 그건 안 돼. 이게 훨씬 고급스러워 보여. 우리 집안 며느리답게 해야지. 하지만, 은채야, 어머니가 다 내 생각해서 하는 거야. 어머니 말 들어. 시어머니는 제 의견은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제가 원하는 드레스를 예약했어요. 드레스만이 아니었어요. 결혼식 날 입을 한복도 시어머니가 고르셨어요. 한복은 저고리가 짧아야 예뻐요. 요즘 스타일이에요. 한복집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저고리는 길게 해주세요. 허리 라인이 너무 드러나면 안 돼요. 어머니, 저는 짧은 게 좋은데. 내가 날씬하면 짧아도 되지. 내 몸매로는 긴 게 낫다. 한복집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손님, 요즘은 신부분 의견을 존중하는 게. 제가 돈 내는데 제 말대로 해주세요. 신부가 어려서 잘 몰라요. 결국 그 한복은 시어머니 마음대로 됐어요. 저는 그냥 인형처럼 서 있었어요. 메이크업 리허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화려한 거 아니에요? 좀 더 순하게 해주세요. 어머님, 요즘 웨딩 메이크업은 이 정도가 적당해요. 적당하긴요. 우리 며느리 얼굴이 둥글둥글한데 이렇게 하면 더 통통해 보여요. 그럼 쉐이딩을 좀 더 넣어드릴까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얼굴이라도 갸름하게 보여야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쉐이딩을 진하게 넣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진한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해야지. 사진 찍으면 튀니까. 결혼식 당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은채야, 어디 보자. 그래도 이렇게 입으니까 괜찮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근데 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숨 좀 들이마셔봐. 네. 배 집어넣으라고.
사진 찍을 때 배 나오면 안 되잖아. 어머니, 드레스가 타이트해서 타이트한 게 아니라 내가 살이 있는 거지. 어쩔 수 없네. 사진 찍을 때 옆모습은 안 찍히게 해야겠다. 시어머니는 웨딩 플래너한테까지 가서 말씀하셨어요. 신부 옆모습 사진은 빼주세요. 정면이랑 뒷모습만 찍어주시고요. 어머님 옆모습도 예쁜 각도가 있는데. 됐어요. 정면만 찍어주세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울고 싶었어요. 제 결혼식인데 하나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거든요. 식장에 들어서서 버질로드를 걸을 때 하객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혹시 다들 제가 통통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드레스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는 시댁 근처에 집을 얻었어요. 준우가 회사에서 가까워야 한다고 해서요. 시댁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이게 나중에 제일 큰 문제가 됐죠.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셨어요. 초인종도 안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고 그냥 들어오세요. 준우가 어머니한테 비밀번호를 알려드렸거든요. 준우야, 엄마가 그냥 들어오시는 건 좀. 우리 엄마인데 뭐 어때? 나쁜 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좋을 텐데. 엄마는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이야. 이해해줘. 첫날부터 시작됐어요. 아침 8시쯤 되면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은채야, 일어났니? 나왔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침은 먹었어? 아직이요. 아직? 벌써 8시야. 며느리가 이렇게 늦잠 자면 안 되지. 죄송해요. 어제 작업하느라 늦게 잤어요. 작업? 그게 뭐가 중요해. 살림이 우선이지. 일어나. 어머니가 아침 준비해 줄게.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가셨어요. 저는 얼른 씻고 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이미 다 했어. 앉아서 먹어. 상을 보니까 나물이랑 두부, 샐러드만 있었어요. 어머니, 밥은요? 빠. 아침에 밥 먹으면 살쪄. 이것만 먹어. 근데 이것만 먹으면 배고픈데. 배고프면 참아. 살 빼려면 굶어야지. 어머니, 저 살 뺄 생각 없는데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셨어요. 없긴 뭐가 없어. 당장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할 거야. 내가 식단표 만들어 왔어.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셨어요. 거기에는 일주일치 식단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침에는 삶은 달걀 1개랑 방울토마토 5개. 점심에는 닭가슴살 100g이랑 샐러드. 저녁에는 두부 밥 모락나물. 간식은 절대 금지. 어머니,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적긴 뭐가 적어. 이 정도면 많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적게 먹어. 하지만은 없어. 오늘부터 이대로 먹어. 내가 매일 확인할 거야.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감시가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오셔서 냉장고를 체크하셨어요. 뭐야, 이게? 초콜릿? 당장 버려. 어머니, 그건 제가 가끔이 얼마나 자주인데? 이러니까 살이 찌지. 시어머니는 제 초콜릿을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어머니, 그건 제 거예요. 내 거든 뭐든 살찌는 건 안 돼. 이것도 뭐야? 과자? 이것도 버려. 어머니, 소리 지르지 마. 이게 다 너 위해서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다 뒤지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치즈, 요거트 다 버리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건강한 음식만 채워줄게. 여기 두부, 닭가슴살, 샐러드, 채소. 이것만 먹어. 어머니, 저도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돼지 되는 거야. 참아. 냉장고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옷장까지 뒤지셨어요. 은채야, 이게 뭐니? 레깅스? 이런 거 입으면 안 돼. 왜요? 다리가 통통한데 레깅스를 입으면 더 도드라지잖아. 헐렁한 바지 입어야지. 저 레깅스 편해서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보기에 괜찮은 게 중요하지. 이것도 뭐야? 짧은 치마. 여름에 입으려고 샀어요. 안 돼. 다리 나오는 옷 입으면 안 돼. 다 버릴 거야. 어머니, 그날 저녁 준우한테 말했어요. 준우야, 어머니가 오늘 내 옷을 버리려고 했어. 뭐? 레깅스랑 치마를 다 버리시려고. 내가 통통해서 안 어울린다고. 엄마가 그러셨어? 좀 심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머니한테 말 좀 해줘. 알았어. 내일 말씀드릴게. 다음 날 준우가 퇴근해서 오더니 말했어요. 은채야, 엄마랑 얘기했어. 어떻게 됐어? 엄마가 내 생각해서 하시는 거래. 너 예뻐지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말씀 좀 들어줘. 엄마도 나이 드셨잖아. 뭐? 은채야, 제발 좀 이해해줘. 엄마한테 맞춰주면 안 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너 지금 내 편이야? 엄마 편이야? 편이 어딨어? 우리 다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내 마음도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있어. 근데 엄마도. 됐어. 말하지 마.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남편마저 이해를 못 해주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 체중계를 들고 오셨어요. 은채야, 이거 화장실에 놔둬. 체중계요? 응. 매일 아침 몸무게 재야지. 어머니, 저 체중계 있어요. 내 거는 정확하지 않아. 어머니가 좋은 거 사왔어. 이거로 매일 재. 시어머니는 체중계를 화장실에 두셨어요. 자, 지금 한번 재볼까? 지금요? 응. 현재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목표를 세우지. 저는 어쩔 수 없이 체중계에 올라갔어요. 66kg. 지난번보다 1kg 늘었네. 제가 언제 쟀는데요? 내가 기록해뒀어. 너 처음 만났을 때 65kg이었잖아. 결혼하고 살쪘네. 1kg은 오차 범위 아니에요? 오차 범위는 무슨 살찐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목표는 55kg. 11kg 빼야 해. 11kg이요? 그건 너무 많이. 많이는 무슨. 그 정도는 빼야 사람 구실하지. 한 달에 2kg씩 5개월이면 되겠네. 시어머니는 수첩을 꺼내서 뭔가 적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체중 재고 어머니한테 문자 보내. 알았지? 네. 매일 몸무게 보고하라고. 그래야 어머니가 관리해주지. 어머니, 그건 좀. 좀은 무슨. 이게 다 너 위해서야. 내 말 들어. 시어머니가 쓰레기통을 뒤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먹은 치킨 배달 박스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니?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몰래 시킨 건데 들키고 말았어요. 어머니, 너무 배고파서. 배고프면 참아야지. 내가 매일 와서 관리해 주는데 뒤에서 이러고 있었어? 어머니가 주신 식단은 너무 적어요. 저 일도 해야 하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긴. 살 빼려면 굶어야 한다니까.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다시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또 뭐 숨겨놨어? 없어요. 시어머니는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제가 숨겨둔 케이크를 찾아내셨어요. 이게 뭐야? 케이크? 너 정말. 시어머니는 케이크를 싱크대에 버리시더니 물을 틀어버리셨어요. 어머니, 다시는 이런 거 사 먹지 마. 알았지?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울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헬스장 회원권을 사오셨어요. 은채야, 오늘부터 헬스장 다녀. 어머니, 저 운동 싫어해요. 싫어하든 말든 다녀야 해. 식단 조절만으로는 안 돼. 운동도 해야지. 저 작업도 있고, 작업은 나중에 해. 몸 관리가 우선이야. 매일 오후 2시에 가. 내가 확인할 거야. 확인은 또 뭐예요? 헬스장 사장님한테 부탁했어. 내가 오면 나한테 문자 보내달라고. 어머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이게 다 너 위해서야. 어머니 말 들어. 저는 어쩔 수 없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 갔을 때 헬스장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한테서 연락 받았어요. 다이어트가 목표시라고요? 네. 몸무게 감량이 목표면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시고요. 매일 1시간씩은 하셔야 해요. 1시간이요? 네. 그리고 어머님이 매일 운동일지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몇 시에 오셨는지, 얼마나 운동하셨는지.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헬스장에서조차 감시를 받는 거예요. 운동하는 내내 다른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다들 날씬한데 저만 통통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러닝머신에서 뛸 때 제 몸이 흔들리는 게 보기 싫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몸무게가 3kg 정도 빠졌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겨우 3kg? 한 달 동안 이것밖에 안 빠졌어? 어머니, 3kg도 많이 빠진 거예요. 많이? 목표가 11kg인데 3kg이 뭐가 많아? 이러면 언제 목표 달성해? 천천히 빼는 게 건강에 좋대요. 건강은 무슨? 빨리 빼야지. 운동 더 열심히 해.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헬스장에 직접 오셨어요. 은채야, 어머니가 같이 운동하러 왔어. 네. 혼자 하니까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가 옆에서 봐줄게.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제가 러닝머신 속도를 줄이려고 하면 말씀하셨어요. 왜 속도 줄여? 더 빨리 뛰어야지. 헬스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너무 창피했어요. 운동이 끝나고 탈의실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오셨어요. 은채야, 샤워하고 나와. 어머니가 기다릴게. 샤워하고 나왔더니 시어머니가 제 몸을 훑어보셨어요. 그래도 한 달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네. 근데 아직 멀었어. 더 빼야 해. 어머니, 특히 팔뚝이랑 허벅지. 여기가 제일 문제야. 집중적으로 운동해야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채야, 내가 너무 심한 것 같지? 네. 근데 이게 다 너 위해서야. 내가 예뻐지면 우리 준우도 좋고 시댁 식구들도 좋고 너도 좋잖아. 저는 지금도 괜찮은데요. 괜찮긴. 거울 좀 봐. 내가 얼마나 뚱뚱한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쇼핑백을 들고 오셨어요. 은채야, 이거 입어봐. 쇼핑백 안에는 옷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근데 사이즈를 보니까 전부 미디엄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제 사이즈 아닌데요. 알아. 이 사이즈 입을 수 있게 살 빼라는 거야. 네. 매일 이 옷들 보면서 동기부여해. 이 옷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살 빼. 시어머니는 옷들을 옷장에 걸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저 이미 입을 옷 있어요. 그 헐렁한 옷들? 안 돼. 그런 거 입으니까 살 안 빠지는 거야. 2개월쯤 지났을 때 제 몸무게는 60kg이 됐어요. 6kg을 뺀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55kg까지 5kg 남았네. 더 빼야 해. 어머니, 저 이제 그만 빼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도 목표 달성할 때까지 해야지. 조금만 더 참아. 어머니, 저 요즘 머리도 많이 빠지고 생리도 불규칙해졌어요.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일시적인 거야. 살 빠지면 괜찮아질 거야.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병원은 무슨, 그냥 비타민이나 먹어. 여기, 내가 사온 영양제. 시어머니는 영양제를 주셨지만 제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피곤하고 어지럽고 집중력도 떨어졌어요. 작업도 제대로 못했어요. 클라이언트한테 연락이 왔어요. 은채 씨, 마감일이 내일인데 작업물 아직 안 받았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이번이 벌써 세 번째예요. 이러시면 다음부터는 작업 의뢰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일까지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밤새 작업을 했어요. 근데 배가 고파서 집중이 안 됐어요. 식단표대로 먹으면 저녁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저는 참다 못해 편의점에 갔어요. 컵라면이랑 삼각김밥을 샀어요. 집에 와서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숨어서 먹어야 하나 싶어서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은채야, 체중 쟀어? 아, 네. 얼마야? 60kg이요. 어제랑 똑같네. 왜 안 빠져?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쓰레기통을 보시더니 컵라면 용기를 발견하셨어요. 이게 뭐니? 그게 어젯밤에 라면 먹었어? 내가 저녁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잖아. 배가 너무 고파서 작업하느라. 작업? 작업이 뭐가 중요해? 살 빼는 게 우선이지. 어머니, 저 이래야 돈 벌잖아요. 돈은 우리 준우가 벌면 되잖아. 넌 살이나 빼. 저도 제 일이 있어요. 일은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살 빼는 게 급해. 이렇게 뚱뚱한 상태로 어떻게 애를 낳아? 애요? 그래. 결혼한 지 1년 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잖아. 너 혹시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 건강검진 받았을 때 다 정상이었어요. 그럼 왜 임신이 안 돼? 아직 1년밖에 안 됐잖아요. 1년이 얼마나 긴데.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병원 예약했어. 내일 같이 가자. 병원이요? 산부인과. 검사 받아야지. 왜 임신이 안 되는지. 어머니, 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일 10시야. 늦지 마. 다음 날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랑 산부인과에 갔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진료실에 나도 같이 들어갈 거야. 네. 어머니, 그건 뭐가 문제인지 어머니가 직접 들어야지. 혼자 들어가도 돼요. 안 돼. 너 혼자 들으면 제대로 이해 못할까 봐. 결국 시어머니랑 같이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셨는데요. 검사 결과 이상 없으세요. 건강하십니다. 그럼 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직 1년밖에 안 되셨잖아요. 보통 1년에서 2년 안에 임신하시면 정상이에요.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살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체중이 임신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 정도 체중은 정상 범위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상 범위는요? 봐도 뚱뚱한데요? 의사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님, 며느님은 정말 건강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괜찮다는데도 믿을 수가 없네. 분명 쌀 때문일 거야.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뭘 알아? 텔레비전에서 봤어. 뚱뚱하면 호르몬이 문제래.
그래서 애를 못 낳는데. 어머니, 그건 일단 살부터 빼. 55kg까지 빼면 자연스럽게 임신될 거야. 그날 저녁 준우한테 말했어요. 준우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가 오늘 나를 산부인과에 데려갔어. 그것도 진료실까지 같이 들어오셨어. 뭐?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했는데도 안 믿으셔. 내가 뚱뚱해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하셔. 엄마가 그랬어? 응. 그리고 매일 내 체중 재고 내가 뭘 먹는지 감시하고 외출하는 것까지 통제하셔. 나 이제 정말 못 살겠어. 은채야. 준우야, 너는 어때? 나도 엄마처럼 살이 많아서 싫어? 무슨 소리야? 나는 은채 있는 그대로 좋아해. 그럼 어머니한테 말씀 좀 해줘. 나 이대로는 못 살아. 알았어.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다음 날 준우가 시댁에 갔어요. 1시간쯤 후에 돌아왔는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됐어? 엄마가 많이 화내셨어. 그래서 엄마가 자기는 너 생각해서 하는 건데 너가 이해를 못한다고. 그게 다야? 미안해, 은채야. 엄마 설득이 안 돼. 저는 기가 막혔어요. 너 엄마 편이구나. 편이 아니라. 아니야. 너는 맨날 엄마 편이야.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은채야, 엄마가 나이 드셨잖아. 며느리가 좀 양보해줘야지. 양보? 1년 동안 계속 양보했어. 근데 어머니는 날 사람 취급도 안 하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도 사람이야. 내 인생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입고 싶은 옷도 있어. 근데 어머니는 그걸 다 빼앗아 가셨어. 그리고 넌 그냥 보기만 했잖아. 은채야, 나 친정 갈래. 여기서는 못 살겠어. 은채야, 제발. 조금만 더 참아줘.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그만할래.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 화장품, 작업도구들. 제가 가져온 것들만 챙겼어요. 은채야, 가지 마. 우리 얘기해보자. 얘기는 1년 동안 충분히 했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저는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집에 갈게. 은채야, 무슨 일 있었어? 응, 더 이상 못 있겠어. 엄마, 아빠랑 같이 와줘. 알았어. 지금 갈게. 2시간쯤 지나서 부모님이 오셨어요. 엄마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절 안아주셨어요. 그 품에 안기니까 그동안 참았던 게 다 터져 나왔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이제 집에 가자. 짐을 다 싣고 나가려는데 준우가 막았어요. 은채야, 제발. 가지 마. 비켜줘, 준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지금은 그 말 믿을 수 없어. 은채야, 일단 떨어져 있자. 나 좀 쉬고 싶어. 아빠가 차를 출발시켰어요. 백미러로 보니까 준우가 그 자리에 서서 차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친정에 도착했어요. 제 방에 들어가니까 편안했어요. 여기는 아무도 제 체중을 재지 않고 제가 뭘 먹는지 감시하지 않고 제 외모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은채야, 밥 먹자. 엄마, 나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너 많이 말랐더라. 엄마가 해주신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제가 뭘 먹든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엄마, 나 뚱뚱해? 무슨 소리야? 우리 은채 예쁜데. 오히려 너무 말랐어.
시어머니는 매일 살 빼래. 뚱뚱해서 애도 못 낳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도 알아. 근데 자꾸 그런 말 들으니까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은채야, 너는 아무 문제 없어. 너는 건강하고 예쁘고 착해. 엄마 말을 듣는데 울음이 터졌어요. 며칠 후 준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채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응, 카페에서 만났어요. 준우는 많이 지쳐 보였어요. 은채야, 미안해.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 응, 엄마랑 얘기했어. 너한테 너무 심했다고, 앞으로는 간섭하지 말라고. 진짜? 응, 엄마도 반성하셨어.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응, 그리고 집에 돌아와줘. 내가 잘할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준우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준우야, 나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해. 첫째, 어머니가 우리 집에 매일 오시는 거 막아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것도 미리 연락하고. 알았어. 둘째, 내 식사, 내 운동, 내 옷차림, 내 외출에 대해서 어머니가 간섭 못하게 해줘. 그것도 알았어. 셋째, 아이는 우리가 원할 때 갖자. 어머니 의견 말고 우리 의견으로. 응, 당연하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머니랑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내 편 들어줘. 그게 안 되면 나 정말 못 살아. 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약속해. 이제는 내 편이 될게. 정말 미안해. 저는 준우를 믿기로 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지금은 그로부터 2달 정도 지났어요. 준우는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어요. 가끔 말씀하시려다가도 참으시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옷 입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살을 빼서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줄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은채야,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했지?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참지만 마세요.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소중해요.